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무더운 여름. 하지만 아이들을 신나기만 하는 여름방학이네요. 안녕하세요. 허브톡톡 1일 MC 둥이빠샤입니다. 7월 아이랑 책이랑 원더 소설책으로 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원더 소설책으로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시는 분들 자기소개 간단히 해볼까요? 제 이름은 민승이고요. 취미는 게임하기입니다. 몇 살이죠? 13살이요. 제 이름은 김소율이고 나이는 11살입니다. 네, 저는 여우루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참여하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둥이빠샤입니다. 혹시 우주 헬멧을 쓰고 있는 영화 포스터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네. 17년도에 영화로도 출시되었기도 했었죠. 그 헬멧을 쓰고 있는 주인공 어기는 얼굴에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를 가게 되고 처음 바깥 생활을 하는 학교 생활에서 겪는 일들과 거기와 적응하고 친구들과의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이야기. 자, 먼저 간단하게 이 책을 읽은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민승 친구는 어땠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거스트 같은 아이를 만난다면 먼저 다가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기 같은 친구를 만난다면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어기 같이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여우루 씨는 어땠어요? 저는 요즘에 공교롭게도 그 우리들의 블루스 그 드라마에서도 장애를 다루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나요? 예, 거기서도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에 대한 이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마침 그럴 때 이 소설을 접하게 돼서 그런지 굉장히 몰입감 있게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선입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쉼없이 쭉 읽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거죠. 마지막이 즐거운 이야기. 여기서도 이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읽고 나서도 행복한 감정을 느꼈던 책이었어요. 그 책의 구성이 어기, 친구들, 누나 이런 주변 인물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챕터별로 이야기를 나누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이 제일 갔던 친구들을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잭이 좋은 것 같아요. 누구요? 잭. 잭. 네.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기한테 먼저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좀 잘해주게 됐지만 나중에는 친구를 안아가지고 같이 재밌게 노는 거 해가지고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냥 어거스트랑 같이 놀고 그런 장면들이 제일 많아서 기억난 것 같아요. 저는 비아가 있습니다. 비하면 어기의 누나인 거죠? 예. 어떤 점에서 비하가 좋았을까요? 저는 어거스트를 항상 잘 챙겨주고, 그리고 나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거를 어기를 이해해주고 그런 장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율이는 오빠가 있고 민승이는 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에게 그런 동생이고 오빠인가요? 그럴 리가요. 제가 볼 때는 저 나이 때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저도 오빠가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절대 저희 오빠랑 매치를 시키지 못했죠. 저는 그 장면 중에 마음이 갔던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 비아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기가 잘 때도 가끔 가래나 이런 걸로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밤새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비아 마음이 엄마한테 가 있는데 엄마가 그 어기 방 안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나한테도 저렇게 해줬을까? 자기도 엄마의 그런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비아도 아이인 사랑받고 싶은 아이인데 동생의 상황 때문에 항상 양보를 했을 거고 하지만 너무 의젓하게 좋은 누나가 되고 어기의 마음을 잘 읽어주죠. 필요 없었다. 어기는 장애가 있지만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상황을 재치 있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무엇보다 비아와 또 어기의 엄마가 잘 다정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그 따뜻함이 묻어났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그 어거스트가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재치 있는 아빠와 자기를 잘 도살펴주는 비아랑 엄마가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격을 형성하는데 그러면 가족의 분위기나 가족과의 관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죠? 두 분 다. 어차피 어거스트는 홈스쿨링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여우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서 이 그 어기의 가정이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가정이잖아요. 그 화목하고 엄마도 따뜻하고 아빠도 굉장히 이제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누나도 굉장히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같이 이해를 해주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맺어진 이렇게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오기 역시 그런 안정적인 얼굴에는 물론 다른 사람과 다름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그런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미스터 브라운의 그 프리셉트가 계속 이제 매 월마다 나오죠. 네.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우리 두 친구가 이 그 프리셉트 중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사물의 근원인 친절한 말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와닿았을까요? 보통 좋은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들은 비용이 들거나 비싼 비용이 드는데 친절이라는 행동, 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상대방이 기분이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보통 오빠한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죠. 네. 12월에 있었던 근원인 용기 있는 자가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버질의 근원이 제일 좋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가장 용기 없이 다가가지 않으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도 예전에 어디서 책인가에서 들었던 게 모든 대답에 예스를 하면 행동을 할 때 모든 거에 예스를 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항상 살면서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건 안 될 거야. 어려울 거라고 시작부터 안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무조건 예스를 해서 움직이면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인생이 완전 다를 수 있다라는 글을 최근에 본 것 같아요. 이런 생각과 아까 민승 군이 얘기했던 거랑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금원에서 엽서 금원에서 네. 어거스트 풀먼의 금원이 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기립박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극복한다는 말이 중간에 책에서도 나왔었어요. 아, 네.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래서 저는 기립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어거스트는 많은 것을 극복해서 어거스트도 기립박수를 끝나면서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나의 평점은 5점 만점? 네, 5점 만점에 저는 5점 만점에 4.6점? 높네요. 저는 4.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봐서 그런지 그 영화가 먼저 머릿속에 기억돼 있어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좀 그래서 0.5점을 어, 깎았군요. 영화 때문에 깎였군요. 여기까지 저희 책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자녀와 또는 가족과 함께 드라마 이야기하듯 책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월 아이랑 책이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좋았다. 그치요. 참 좋았다. 그렇다.